안녕하십니까. 상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울 학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를 듣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곳엔 무지개가 뜨지 않는다입니다. 이탈리아 영화 배우 안나 마니냐가 늙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기 전에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사진사에게 조용히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사진사 양반, 절대 내 주름을 수정하지 마세요. 사진사가 그 이유를 묻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걸 얻는데 평생이 걸렸거든요. 나는 그녀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만난 꿈을 이룬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나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름이든 상처든 흰머리이든 그 모든 것에 자신이 치열하게 꿈꿔온 모든 기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꿈을 가지지 않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꿈을 가지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운동하지 않는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억하십시오. 꿈은 명사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움직이는 동사라는 사실을. 비가 오지 않는 곳엔 무지개가 뜨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에 왜 무지개가 뜨지 않는지 불평하지 마십시오. 무지개를 얻기 위해선 먼저 비를 맞고 견디는 혹독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곳엔 결코 무지개가 뜨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멈춰도 꿈만 멈추지 않는다면 당신은 쓰러져도 쓰러진 게 아닙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지만 웃는 여유로 서로의 가슴 온도는 높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손영아님께서 보내준 글 중에서입니다. 오늘은 1부에서는 고장을 빛낸 사람인 동강 김우홍과 심산 김창숙 선생에 대해서이고 2부에서는 의성 김씨 문질공파 그리고 의성 김씨 내김 문중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1부 고장을 빛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벼슬과 학행으로 이름난 동강 김우홍 선생은 성주 사람은 흔히 양강이라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양강이란 동강 김우홍 선생 1540년에 출생하신 분과 한강 정구 선생 1543년에 출생하신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분은 같은 시대에 태어나 벼슬과 학행이 시대를 주름잡기가 비슷해 후세 사람들은 두 분을 근세 조선 중엽 이후 성주 대표 인물로 칩니다. 성주군 10개 읍면 중 대가면은 동강, 한강 등 큰 인물이 많이 태어난 곳이라 하여 대가란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동강 선생의 본가는 의성이고 자는 숙부, 호는 동강입니다. 또는 직봉포이라고도 합니다. 고려의 금자 광록 대부 태자첨사 용비의 후손으로 절제사 문절공 용초의 7대손입니다. 삼척 부사를 지낸 칠봉 김희삼의 넷째 아들로 중종 35년인 1540년 대가면 칠봉동 사도실에서 태어났습니다. 용모가 뛰어나게 잘나고 기질이 단아하며 말하는 것이나 노는 것이 어릴 때부터 보통 아이들과는 달랐다고 합니다. 일찍이 가정교육을 받아 문장이 뛰어나고 남명조식의 문인으로 심경 건녹사를 배우고 이어서 퇴계 이황의 제자가 되어 퇴계의 높은 학문의 정맥을 이어받았습니다. 그의 화려한 벼슬살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종 13년인 1558년 19살에 진사가 되고 명종 22년인 1567년 28살 때 별치 문과의 을과로 급제하여 성문원 권지 부정사에 보직되었으나 신병으로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선조 5년인 1572년 홍문관 정자로 입시하여 임금으로서 흥학의 마음가짐을 극진히 강론하여 왕의 총애와 예우를 받아 수찬 은교를 역임했습니다. 선조 6년인 1573년 대제학 김귀영에 의해 김효원,
허봉, 홍적과 함께 호당에 뽑혀 사가 독서를 한 뒤 경련관이 되고 직제학 3사, 대사성, 대사관, 대사헌을 말합니다. 그리고 양관, 홍문관과 예문관을, 그리고 제학을 거쳐 예조, 이조, 형조 참판을, 그리고 선조 21년인 1588년 안동 부사가 되어 백성을 사랑하고 학문을 일으키는 것을 정사의 근본으로 하여 선정을 베푸니 안동 부민은 선생이 떠난 후 사모하여 추사 불망비를 세웠습니다. 선조 22년인 1589년 정여림이 반란을 일으켜 반역하니 정여립과 가깝다는 이유로 연루되어 함경도 회령으로 유배되어 독서와 저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선조 25년인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귀양이 풀려 의주 행제소로 갔어 부호군, 병조 참판, 한성 부자윤, 대사성, 대사헌, 교정청 당상, 동지 경련사, 부재학, 이조 참판을 역임했습니다. 벼슬을 놓고 인천으로 물러나니 따르는 학자의 무리가 많았습니다. 선조 34년인 1601년 청주 송곡으로 옮겼는데 여러 번 조정해서 불렀으나 나가지 않았습니다. 선조 36년인 1603년 11월에 돌아가시니 향년 64세였습니다. 그의 저술에 대해서는 선조 22년인 1589년 그리고 기축옥사 정여림 모반 사건에 연루되어 회령으로 유배되었는데 선생이 정여립 모반 사건에 연루된 것은 영의정 노수신이 정여립과 선생을 같이 청구한 일이 있어 서로 친분이 깊으니 영모에도 가담했을 것으로 짐작하여 집을 수색했으나 아무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안동 부사직을 빼앗고 유배 보낸 것으로 기축 옥사를 담당 처리한 책임자가 송강정철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추천한 노수신이 정성에서 쫓겨났으면 물론 이 사건으로 동인 세력은 크게 꺾였습니다. 1592년 귀양이 풀릴 때까지 3년을 선생은 독서와 저술로 세월을 보냈는데 그 대표작이 강목 15권으로 그 각판은 고향인 대가면 사도실 청천서원에 지금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문집 10권과 강연, 강의 등 저서가 있고 옥당으로 있을 때 왕명에 따라 성학 6잠, 존심 양성잠을 짓고 귀양에서 풀려 의주 행제소에 가서 병조 참판으로 복직되어 비어 기무 7조를 지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인재 추천하는 것과 무고 입은 사람을 구한 일입니다. 선생이 부수찬으로 입시했을 때 선조께서 학행이 뛰어난 인재를 묻기에 종향 친구요 학행이 걸출한 한강 정구를 청구하여 선조께서 한강을 불러보시고 한강을 출사하게 했습니다. 1583년 대사관으로 있을 때 병조 판서 이이 율곡의 직무상 과실을 탄핵했다가 평안도 강계로 유배된 박건원, 그리고 함경도 회령으로 유배된 송응계, 그리고 함경도 종성으로 유배된 허봉 등의 원지 유배가 과중함을 영의정 노수신과 함께 주청하여 구했습니다. 그리고 1589년 최영경이 정여립의 모반 사건에 무고를 입고 정철의 국문을 받다가 억울하게 옥사한 것을 대사헌으로 있을 때 상소하여 억울함을 신원하게 하는 동시에 좌의정 윤두수, 우의정 유홍이 용렬 무능하고 살이 사욕을 탐하며 정철이 어진 사람을 죄로 얽어 죽인 것을 논박하여 벼슬에서 쫓겨나게 했습니다. 선조 31년인 1598년 유성룡이 영의정으로 무고를 입어 장차 불적한 화를 입게 된 것을 위험을 무릅쓰고 상소하여 그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남의 억울한 일에는 발벗고 나서서 해명하는 그였지만 정작 자신의 일에는 지극히 담담하고 호방하였습니다.
정열이 모반 사건에 연루되어 회령으로 귀양 가면서 지금의 영주에서 형 우평과 이별할 때 이들 형제의 이별 장면을 보고 남들은 모두 눈물을 지었으나 선생은 오히려 태연했다 합니다. 또 가는 도중 함경도 마천령에서 중봉 조헌을 만났는데 조헌이 이곳에 오니 후회되는 일이 없느냐고 물으니 선생은 공로는 마땅히 후세에 기다릴 일이지 어찌 한때의 위세로서 그 옳고 그름을 정할 것이냐라는 말로 정색하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조헌도 손을 떨치며 일어나서 조정의 당노한 사람들이 너무 심하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워 귀양 보내다니 하고 소리쳐 말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모랑이 갑자기 회랑에 들이닥치니 선생께서 죄를 더하여 사약이 내렸나 보다 하고 회령 부중이 발칵 뒤집혔는데 선생은 그저 태연스러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임진왜란이 일어나 임금이 평양 의주로 몽진하게 되어 선생의 귀양을 풀어준다는 기쁜 소식을 금오랑이 전하로 내려온 것인데 함경도 회령 땅에서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후의 일들에 대해서입니다. 1603년 11월 선생이 돌아가시자 조정에서 선생에게 호성공신으로 이조판서 대제학을 정직하고 숙종 때 문정이란 시호를 내렸습니다. 선생의 행장은 동양 친구 한강정구가 기록하고 그 끝에 장형관이 덧붙여서 행적과 선생의 기계를 더 적어 넣었습니다. 신도비는 선생의 무덤이 있는 대가면 옥화동 능골 마을 입구에 세워졌습니다. 이조판서 기람 이현일이 글을 짓고 영의정 미수 허목이 전설을 썼으며 비를 얹은 커다란 돌거북은 울산서 운반한 돌로 깎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주 청천서원과 회원서원, 회령의 오산서원, 청주의 봉계서원, 경성의 함지서원, 종성 동강사에 제향되었습니다. 특히 청천서원에서는 매년 음력 동짓날 14날 군 내 전 유림 및 귀관장이 모여 제사를 지냅니다. 서원 옆에는 선생의 가묘가 있고 서원 앞 서고에는 송강목 10건과 문집 5건의 배나무를 소금물에 삶아 글을 새긴 각판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예,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김연자의 갈 길을 못 가네입니다. 젖은 내 모습 그 사람 알까 두려워지네 만나면 올까 두려워지네 이대로 흘러가면 어디로 가나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 아무리 외쳐봐도 가는 길을 못 갑자기 생각난다 생각이 눈을 감네 불빛에 젖은 내 모습 그 사람 알까 두려워지네 만나면 올까 두려워지네 이대로 흘러가면 어디로 가나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 아무리 외쳐봐도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네, 계속하겠습니다. 독립운동과 반독재 선봉에 평생을 바친 심상 김창숙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선생은 고종 16년인 1879년 7월 12일 대가면 칠봉동 사도실에서 김호림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자는 문자, 호는 심상, 심산 벽공, 입니다. 벽은 안전뱅이 벽자로 일제의 고문으로 불구의 몸이 되어 이런 호를 붙였습니다. 안전뱅이 늙은이란 뜻입니다. 본관은 의성으로 선조 때 명신 동강 김용 선생의 13대 종손입니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유학을 배웠고 문장에도 능했으며 면후 곽종숙에게 수학했습니다. 광무 7년인 1903년 성명학교를 세워 후진을 가르쳤습니다. 광무 9년인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매국 오적 청참소와 친일 단체인 일진회를 성토한 죄로 옥고를 치렀습니다. 예, 선생은 유림의 독립청원서에 앞장섰습니다. 1919년 3월 고종의 국장에 참여하기 위해 상경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자 유림들이 3.1운동에 참가하지 않으면 큰 민족적 수치라 중망하는 인사를 추대하여 단결된 유림의 이름으로 독립청원을 할 계획을 곽대연, 이중업 등 동지들과 함께 세워서 거창에 있는 전 의정부 참판 곽종석을 찾아가서 그의 성낙을 얻어 전국 유림 대표 137명이 서명한 한국 독립 청원 장서를 품에 숨겨 중국 상해로 건너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만국 평화회의에 우선했습니다. 1919년 4월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으로 활약했습니다. 1920년 귀국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다가 제1차 유림단 사건으로 외경에게 잡혔다가 추록되어 다시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망명 중에 독립운동으로는 1921년 단체 신채호와 함께 독립운동지 청고를 발행했습니다. 이어 배감 박은식과 3인일보를 발간했으며 자주 독립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힘쓰는 한편 서로 군정서를 조직하여 군사 선정위원장으로 활약하며 중국의 손문과 교습하여 광복운동 자금 57만 원을 제공받았습니다. 1925년 임시정부 의정원 부의장으로 의열단원 나석주에게 폭탄을 주어 동양척식회사를 폭파하고 중국 정부의 풍옥상과 교섭하여 망몽 국경수 원수 포두 지방의 간황지에 100여만 장을 빌려 독립군 양병에 힘쓰는 한편 만주 독립군 군사 고문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옥중 생활에 대했습니다. 1927년 신병으로 상해 홍제 의원에 입원 중 외경에게 잡혀 6월 12일 대구로 압송되어 1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 형무소에 복역하여 모진 고문으로 하반신이 불구가 되었습니다. 1945년 건국동맹 사건으로 외관 경찰서에 구금되어 해방 후에 추록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의 활동입니다. 해방 후에는 백범 김구와 같은 노선을 취했으나 1945년 민주원 의원, 유도회를 조직하고 성균관과 성균관 대학을 세워 유도회 총본부위원장, 성균관장, 성균관 대학 초대 학장을 지냈습니다. 6.25 사변 후 1951년 이승만 대통령 하야 경고 사건으로 40일간 부산혁명소에 수감되어 자유당 정권의 부정불의를 국민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1952년 정치 파동이 일어나자 이시영, 김성수, 조병욱 등과 국제 불학부 사건을 주모하여 반독재 호혼 구국선언을 발표하여 테러를 당했습니다. 1953년 종합대학 성균관 대학 총장을 지냈으나 1957년 총장을 사임하고 1960년 백범 김구 선생 및 일성 이준 열사 기념사업 회장으로 활약했습니다.
1962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공로 훈장 중장을 받고 그해 5월 10일 향년 84세를 일기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노안으로 별세하여 사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심산기념관입니다. 1974년 군청 뒤에 심산기념관이 세워지고 그 앞뜰에 심산 김창숙 선생 사적비를 세웠습니다. 예, 여러 일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화 첫 번째로는 선생의 회상 기록 중에 대구 검찰부에 피검되어 많은 공갈과 악독하고 위협한 고문을 받았으나 나는 그것에 굴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지필묵을 가져오게 한 뒤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글을 써주었다. 1927년 5월에 광복을 깨한 지 10년 만에 자식과 가정마저 잃었거늘 공명정대한 평생이 100일과 같은데 형벌을 가해오는 그들이 가엾도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일화 두 번째로는 대전 옥중에서의 회상 기록을 보면 대전 옥에서 나의 분노에 찬 생각을 써서 간수에게 보였다. 옥중 생활 8년 만에 한 번도 형무관에게 정좌하여 머리를 굽히며 절하지 않았다. 1934년 3월까지 많은 형무관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시종 굽히지 않았다. 당시 형묘소의 수칙으로 형무관들이 간방 앞을 지나가면 머리를 굽혀 절을 해야 했다. 형무관들이 나를 오만 불순한 자라고 호통을 치며 나에게 벌은 주었다. 또한 내가 읽던 책과 필묵 등 모든 것을 압수해 갔고 동시에 가족들과의 통신도 검해버리는 등 옥중 처벌을 받았다. 3.1 운동 때 나는 유림 대표로 중국에 갔고 그 다음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1927년 맏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은 행방불명이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일화로는 한 말에 국내에선 대구를 중심으로 금년운동이 전개되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모은 돈으로 나라의 빚을 갚다는 운동이었다. 선생은 당연히 성주 책임자로서 중앙 단연 동맹회에 참석차 상경했다가 이 모금이 친일 단체인 일진의 손에 들어가게 되자 이 모임에서 탈퇴하고 성명서를 내고 고향에 돌아와 사립 성명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화 네 번째로는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에 연수된 33명의 명단을 받아본 선생은 아연시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33명 중 각 정당, 사회 및 종교단체 대표들 가운데 유난히 유학자들의 명단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너무나 원통의 울음을 터뜨린 선생에게 저놈들이 통곡은 왜 하냐. 나라 다 망친 유학자 놈들이 독립운동은 한 놈의 콧등도 보이지 않고 무슨 낯짝으로 여기서 통곡하나. 군중들의 싸늘한 시선도 비난도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선생은 고종임금의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하여 3.1 운동의 거족적 횃불을 보고 끓는 피를 참을 수 없어 분연히 이 민족 대열에 참가하고 파리 장서 사건을 계획했던 것이다. 선생은 파리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를 파견하여 국제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키기로 하고 당시 전국적으로 신망이 있는 유학자 면우 곽종석을 거창으로 찾아가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생의 계획을 듣고 난 곽종석은 늙은 몸 죽을 땅을 찾지 못하고 연명하다가 이제야 죽을 땅을 찾았도다 하고 쾌히 성낙함으로써 경상도, 충청도를 중심으로 137명의 연설을 받은 유명한 명문 유교도들이 파리 평화회의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긴 글이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은 회당 장석영이 기초하고 면후 곽종석이 수정한 것이다. 면으로부터 장서를 받아 진 선생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모두 익힌 다음 그것을 집신 날로 위장하여 프랑스 파리로 향했습니다. 용산역에서 만주행 열차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 심양에서 내려 중국 상인으로 변장하여 서울을 출발한 지 7일째 되는 3월 28일 12시경에
중국 상해에 도착했습니다. 선생은 이 돈령, 이 신영을 만나 이곳에 오게 된 경위를 말하고 프랑스 파리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령은 선생에게 서양말을 모르면서 어떻게 파리 평화회의에 참석하려 하오. 하지만 대표로 이미 김규식을 일주일 전에 파견하였소 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결국 이 글을 윤현진이 영어로 번역하여 파리에 가 있는 김규식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글을 한문과 영문으로 각각 3,000장을 인쇄하여 파리와 여러 우방국과 국내 각 향교로 우송하니 국내 각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황급한 외경은 뒤늦게 유림단 일대 검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1화 5번째입니다. 대구로 압송된 선생은 아무리 혹독한 고문을 받아도 해외 독립운동 단체의 조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외경의 물음에도 그들의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시종 반말을 쓰면서 묻는 말에 그렇다, 그래, 아니다, 맞다 등으로 일관했습니다. 재판 때도 마찬가지였고 본적을 묻는 재판장에게 나라 이런 백성이 본 적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놈의 포로 신세가 된 것도 치욕인데 살렸고 변호를 받다니 하고 변호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선생의 옥중시가 있습니다. 선생이 감옥에서 14년 형기를 치르는 동안 어머니와 아들이 죽고 살아있는 아내와 며느리가 망한 집에서 통곡할 것을 생각하며 병든 몸을 이끌고 간계한 심정을 옥중에서 읊은 시 한 시를 풀어서 소개하면 병든 몸 구차설에 살려고 안 했는데 달성 감옥에서 몇 해는 묶여 있구나. 어머니 가시고 아이는 죽으니 집은 망했고 아내는 허덕이고 며느리는 통곡하니 숨결에도 놀라는구나. 사방 덕같이 기구한 신세 도망친들 무엇이 좋으랴. 문천상의 간계한 심정이면 죽어도 영광이리. 화복과 궁통은 명수에 정해진 것. 병든 몸 구차에 살렸고도 아니하노라. 이 시는 선생이 대전 형무소에서 복역하였으나 외경에게 잡혀 재판받아 14년형을 언도받기 전까지는 대구 감옥에서 여러 달 고생하는 동안 일어난 집안 일들을 읊었기 때문에 대전 형무소가 아닌 달성 감옥이라 말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김희재의 나를 외치네입니다. 새벽이 오는 소리 눈을 비비고 일어나 그때 잠든 너의 얼굴 보면서 힘을 내야지 절대 쓰러질 순 없어 그런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는데 꿈도 꾸었었지 뜨거웠던 가슴으로 하지만 시간이 나를 버린 걸까 두근거리는 나의 심장은 아직도 이렇게 뛰는데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지금 이 순간 끝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외치면 돼 지쳐버린 어깨 거울 속에 비친 내가 어쩌면 이렇게 초라해 보일까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에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끝은 있는 걸까? 시작뿐인 내 인생에 걱정이 앞서는 건 또 왜일까? 강해지자고 뒤돌아보지 말자고 앞만 보고 달려가자고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지금 이 순간 끝이 아니기라 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외치면 돼. 지금 이 순간 끝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외치면 돼.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약해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나의 길을 간다고.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예, 그럼 지금부터는 2부가 시작되겠습니다. 성주 군내 84개 성시별 관양 유래에 대해서입니다. 예, 오늘은 의성 김씨 문절공파 문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관양 유래는 의성 김씨의 시조는 신라 50대 경순왕의 넷째 아들인 김석입니다. 어머니는 고려 왕건의 장녀 신랑공주로 고려 왕씨의 외손입니다. 시조 김석은 고려 경종 때 의성군에 봉해져서 시급 3,000호를 받았으며 현종 때는 덕유후의 시호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후손들이 관향을 의성으로 했습니다. 의성은 본래 소문국에 속했는데 신라 35대 경덕왕 때 문소 군으로 고쳐졌다가 고려 초에 의성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성김을 문소김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세거 분포에 대해서는 의성김씨 문절공파의 세거 분포를 약거해 보면 문절공 김용초공이 아들 3형제를 두었는데 장남은 진사공 김화이고 차남은 수사공 김감, 기차는 수사공 김경입니다. 진사공의 아들인 참의공 김공사는 아들 4형제를 두었습니다. 장인 부사직공 김유순의 후손들은 성주 윤동, 기내 안터, 마천, 조마 등에 세거했습니다. 둘째인 부사직공 김중손의 후손들은 영천 장동에 세거했습니다. 셋째인 부사직공 김윤손의 후손은 김천 장내에 세거했고요. 넷째는 수의 고위공 김계손으로 교의공이 성주 사월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교의공의 정손인 김희삼께서 아들 4형제를 두었으니 장남은 김우홍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밀양 부사를 역임했고 후손들이 밀양시 가곡동에 세거합니다. 그리고 둘째 김우경은 문과에 합격하였고 봉화 해주에 세거했습니다. 셋째는 사계 김우영이고 넷째는 김우홍으로 문과를 하였으며 성주 사월에 세거했습니다. 또한 교의공 김계순의 후손인 김우영의 후손들인 회상공파 또는 성안공파가 초전면 자양리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문절공, 김용초공의 차남인 김감의 후손들은 성주, 봉산, 조지미, 고령, 벌지, 현풍 6곡, 7곡 등지에 상거합니다. 셋째 아들 김경은 무후입니다. 문절공파의 세거 분포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윤동은 행정구역으로 성주군 수련면 수련리입니다. 이곳은 의성 김씨의 세거지로 450년 전 사우당 김관석공이 시거하게 되었습니다. 풍수 지리술에 의하면 서쪽으로 가야산의 웅장한 모습이 자리 잡고 있고 매가 날개를 활짝 펴고 비행하는 응익산을 진산으로 하고 마을 앞 대가천의 물과 좌우 야산은 큰 구릉지를 상징하니 매의 먹이가 항상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성주의 4대 명지로 손꼽아온 곳입니다. 더욱이 오행의 금생 러수의 상생설로 금과 물, 즉 김씨와 물은 상생의 인연이니 안동의 전천, 내앞이 이 좋은 예이다. 우리의 선조들이 원모지 앞에서 윤동의 십경을 바라보며 시를 지었으니 십경시는 사우당공 실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십경은 첫째 금봉제월, 둘째 가야낙조, 셋째 영천녹주, 넷째 오교창송, 다섯째 오복목정, 여섯째 행진어가, 일곱째 원리조연, 여덟째 옥동모운, 아홉째 후암단풍, 열째 독곡춘하입니다. 응익산 주봉에서 좌측으로 뻗어내려간 등성이에 속칭 배나무 평전이 있는데 여기에서 400년간 윤동을 지켜보고 있는 늙은 배나무는 사봉공 김천택공이 임난창이 기념으로 심은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추수모동들의 놀이터로 지내오다가 경상북도 보호수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안터는 약 600년 전 조선 초기에 문절공께서 경기도 안성에서 낙남하여 정착한 곳입니다. 문절공은 이곳에 살다가 김천시 지례 여서 곡산 한씨에게 가시어 만년을 보냈습니다. 그 후손 4대 김화, 김종사, 김귀손, 김윤적의 산소가 내기 뒷산을 중심으로 산지한 것으로 보아 내기에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기는 사후당공 큰집 둘째 손자인 개봉 김천슬의 후손들이 의섬 김씨 집성촌을 이루며 세거하고 있습니다. 성주군 용안면 조곡리에도 의성 김씨 집성촌이 있습니다. 조곡리에 입향하신 어른은 성정원, 정좌 성지, 도계공 김시락입니다. 성지공은 사우당공의 현선이시니 조곡으로 입향한 지 300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뒤 후손들의 일부가 성주읍과 교통이 편리한 마천으로 이주하여 한 마을을 이루어 향도의 문명을 날리며 오순도순 인정 깊고 우애 있게 생활하였으나 지금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물결을 타고 이거한 일족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 소개가 되겠습니다. 김용비가 있습니다. 시조 김석의 구세손으로 고려 문신인 김공의 맞이고 벼슬은 종이품, 금자, 광록, 대부, 종삼품, 태자 첨석을 지냈습니다. 명종 때는 정성에 이르렀고 추성보절 공신으로 의성군으로 봉해졌습니다. 문화시중 예부상서였습니다. 특히 의성 현민에게 선덕을 베풀어 현민들이 은공을 못 잊어 사후를 세우고 진민사라 이름하여 위패를 모시고 춘추로 향사하였습니다. 중종 12년인 1517년 방후손 모제 김안국이 경상 관찰사로 부임하여 의성군을 순시하다가 진민사의 내력을 듣고 제수를 관하에서 부담케 하였습니다. 고종 5년인 1868년 서원 철폐령으로 흘리게 되자 진민사를 묘소가 있는 오토산으로 옮겼습니다. 1987년 오토산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어 구 건물은 헐고 6억의 순수한 자손들의 성금으로 사업
사업비를 마련하여 오토제, 진민사, 사경당 등의 건물이 위용을 갖추어 1988년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1329년에서 1405년까지 생존한 김용초입니다. 문절공 김내성의 시조의 13세 손으로 호남 병마도 절제사이고 태조 때 도총재를 역임했습니다. 조선 명식록 1권에 보면 김용초 무예 출중하고 태조조 관지 도총재였다라고 되어 있고, 도동 운옥 5권에는 김용초 의성인 아태조 조관조 도총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과에 급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예에도 출중하여 공민한 2년 왕이 사냥하였을 때 무예를 겨루었는데 날아가는 새를 맞추었으며 백보 밖의 나무잎을 맞추어 왕으로부터 말과 안장을 화사받았다 합니다. 문신 백문보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시를 지어 기렸는데, 의가 앞에 무부들은 다 젊은데 시위 당겨 백보 앞 나무잎을 맞추었네. 그 가운데 두 영웅 김용초와 이시이네. 뛰어난 무용의 일이 뛰어났는고라 했습니다. 왜구가 양광도 경기도에 침범했을 때 공은 밀직으로 정도전 조준과 나란히 공을 세웠습니다. 1405년 77세를 일기로 작고하자 태종은 제문을 내리고 3일간 정사를 거두었습니다. 공은 말년에 낙남하여 성주 옥성리 안터에 자리 잡았고 의심 김씨 입향조가 됩니다. 김천시 부항면 사위 곡성 한씨에게 얼마 동안 계시다가 돌아가시니 산소는 김천시 부항면 유촌 뒷산에 있습니다. 배위는 정부인 옥산 장시고 묘소는 성주군 대가면 만리 문정공 상소 뒤에 있습니다. 성주 윤동 세덕사에 춘향을 드립니다. 그리고 1505년에서 1542년까지 생존하신 김관석 입니다. 호는 사오당 효승이 지극하여 향도 유림들이 칭송하였고 관직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중문 안에 작은 집을 지어놓고 학문도 연구하고 찾아오는 후진을 열심히 지도하였습니다. 유림에서 청거하여 조정에서 효성이 지극하고 덕성이 매우 높을 것을 알고 특별히 재능 참봉을 제소했으나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식된 직분이요 만에 하나라도 본받을 것이 없고 죄가 많고 나쁜 것이 거듭하여 화가 부모에게 뻗어 오랫동안 모시고 봉양하지 못하여 사람으로 불효가 이보다 더함이 없는데 만나서 전공을 세운 것은 공의 지략이요 전원을 다스려 굳게 천성을 지킨 것은 공의 행적이라 하였습니다. 심상 김창숙 선생이 찬한 묘갈비에 사오당에서 할아버지의 교훈을 공부했고 백매원 가운데서 봄바람을 맞았도다. 기이한 괴를 홍의 장군 진중에서 많이 내었도다. 뒤 사람들은 지금도 개봉을 우러러 보내라 했습니다. 그리고 1618년에서 1678년까지 생존하신 김실학입니다. 도계공은 윤동 출신으로 관직이 정성무원 좌성지 겸 경년 참창관 용암 조곡 입향조입니다. 공은 성품이 돈우관인하고 부모님을 섬김에 정성을 다하고 여러 형제들과 우애가 융성하며 고인의 시서 백가에 통달하지 않음이 없고 고금 덕시를 반복해서 깊이 연구하여 언어와 행동에 법도가 있었으니 원건에서 경모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조국으로 이가하여 개상리에 정사를 지어 많은 선비들과 시설을 강론하고 후진 깨우치는 것을 임무로 삼았다. 흉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제를 털어 구휼하여 향당에서 인해 군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 김씨 내기 문중에 관한 것입니다.
관악 유래는 신라 박씨, 석씨, 김씨 56왕 중 김씨 38왕의 시조인 알지의 28세 손이며 신라 만 경순왕의 구남 2녀 중 장자는 마이태자로 입금 강산하여 무후하고 남은 8자는 각 지역에서 군으로 봉하게 되어 비로소 관양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넷째 아들 김석은 의성군으로 봉받아 의성김씨로 관조가 되었습니다. 의성군을 위시하여 구세손의 3형제 중 김용주는 개성군에 봉해져 개성김씨로 분관되고 11세 손인 김직이 김남덕은 고령군에 봉하여 고령김씨로 분관되었습니다. 고려 개국과 함께 문호를 개방한 의성김씨는 8세 상서복야 김공우의 아들 대에서 크게 번창하여 세도 가문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장자인 9세 김용비는 금자 광록 대부 태자 첨사를 지내고 추성 보절 공신 의성군에 책봉되었습니다. 의성군 백성들이 공의 공덕을 기리는 진민사를 세워 춘추 향사를 봉행하여 왔다가 본손이 인수하여 오토산 묘하에 묘우와 제사를 건립하여 향리하고 있는 의성 김씨의 중시조입니다. 그리고 세거 분포를 보면은 첨사공은 네 아들을 두었는데 셋째 아들 김영은 봉익대부, 정계 시판사 겸 집현전 태학사, 삼중대광, 문화찬성사에 올랐습니다. 둘째 김수덕은 가의 대부 2조 참판입니다. 내성제 김용초는 2조 참판 김수덕의 아들로 조선 개국 공신이고 병마절지사를 지냈습니다. 시호는 문절입니다. 선주 대가 안트에 시거하여 입거에 유비가 있고 후소는 수른면 윤동, 대가면 내기 및 사도실, 초전면 내동, 용안면 마천, 조곡 위동, 그리고 가천면 동원리에 성주읍 용산리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문절공 김용초는 두 아들을 두었는데 둘째 아들 김감은 수사공으로 후손이 성주에 봉산, 진계, 위동, 현풍의 유곡에 살고 있습니다. 손자인 김종사는 부사직을 지낸 귀손, 중손, 윤손 및 교위를 지낸 개손 등 아들 4형제를 두었습니다. 백파 귀손은 부사직으로 후손이 성주 수련면 윤동과 대가면 내기에 거주하고 중파 중손은 부사직으로 후손이 영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파 윤손은 부사직으로 후손이 김천의 장천에 거주하고 개파 개손은 수의 교위이며 정손 칠봉 김희사는 정 2조 판소로서 후손이 대가면 사월에 살고 있습니다. 부사직 김기손의 손자인 사오당 김관석은 아들 4형제를 두었습니다. 장자인 백화 김담노는 정통정대부 충지 중추부사를 지냈습니다. 백화공의 장자로 의병장을 지냈으며 덕천서원에 배양되어 있는 김천택의 후손 사봉공파로 수련면 윤동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선부랑 군자감 주부 김천설의 후손은 개봉공파로 대가면 내기 안터를 중심으로 거주합니다. 문절공의 후손 4대가 김화, 김종사, 김귀손, 김윤적의 산소가 내기 뒷산에 있습니다. 지금 내기는 사우당공의 손자인 개봉 김천설의 후손들이 의성김씨 집성촌을 이루어 세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인물 소개가 있습니다. 김천설은 개봉은 일찍이 백시 사봉공과 함께 한강선생 문화에 들어 위학의 요점을 익혔고 명예를 탐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경문의 뜻을 두었습니다. 또한 부모를 잘 섬기고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하였고요. 임진왜란시에는 백시 사봉공과 모의하여 향병을 일으켜 홍의장군 충익공 곽재우를 따라 화황산성에 들어갔습니다. 개봉공은 지략이 넉넉하고 대중의 용기를 진작시키며 임기응변이 뛰어나 충익공이 조정에 청가하며 군자감 주부를 제수하였습니다.
외적이 물러가매 벼슬에 나갈 뜻이 없어 향리에 응거하여 형제와 더불어 월삭으로 사우당에 모여 광론하여 후진을 양성하였는데 하는데 심려를 기울였습니다. 84세에 졸하니 신사년 7월이었습니다. 배위는 성산인 이성범의 여식입니다. 김계병의 영구 영택은 고령군 덕곡면 광천촌에 유택이 있고 김봉재 기문은 삼주 기원이 찬하고 개봉제명은 후손 김보림이 건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두가 있습니다. 묵제는 만력계사에 출생하여 정묘 6월에 졸했습니다. 독서당이었던 경지당 기문에 의하면 학문은 한강선생의 심학의 요결을 얻어 젊을 때 명성이 서울에 자자하였습니다. 춘당의 옥숙에서 2번이나 벼슬하고 후에 물러나와 내대 고리에 거하니 이 마을은 옛날 절제 선조의 유지입니다. 묵제공은 일찍이 생원으로 성균관에 들어가 학문은 백가를 꿰뚫었으니 모두가 감탄하였습니다. 경지당 기문은 방후손 김보림이고 건기하고 경지당 명은 문해 후학 김창숙이 찬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시수가 있습니다. 모헌은 만력 개축에 출생했고 효도와 덕행이 독행하고 행위가 돈독하며 학문과 제애에 능달하며 도백이 첨가하여 장년 창복을 지냈습니다. 배위는 어인 광주이시로 석담 이윤호의 딸입니다. 그리고 김중남이 있습니다. 경제는 김계봉의 정손으로 성주 내대리에서 출생했습니다. 천성이 총명하고 단정하였으며 효도와 우애를 가정의 정사로 삼아 인애가 두터웠습니다. 31살 때 사마시에 합격하고 그 뒤 15년 만에 대과에 장원하니 사우들 사이에 명성을 크게 떨쳤습니다. 내직으로는 교수관과 저작 박사를 역임하고 외직으로는 적성 현감에 봉임하니 현재도 고을 거사비가 있습니다. 또 중국에 사신을 가서 앞뒤로 무릇 200여일간을 일기로 썼는 바 그러나 애석하게도 여러 차례 재앙으로 유문이 모두 없어져 무릇 지극한 아름다운 덕을 지금 다시 상고할 수 없습니다. 숙종 무인 9월에 졸하니 향년 63세였습니다. 성주 삼산리 사향원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사당 예터에 경제 김선생 묘지비가 건립되어 있고 묘우를 복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원명이 있습니다. 성제는 조선 현종 4년인 1663년에 경제 김중남의 아들로 출생하여 숙종 경자 6년에 절했습니다. 학문과 행위가 남달랐으며 안으로는 효도와 우애를, 밖으로는 신의를 실천하였습니다. 그의 학문이 경을 주로 삼으니 모두 성공의 수운을 따른 것입니다. 또 배운 것을 스스로 반성한다 하여 호를 성제라 하니 사후와 제자들이 추앙함이 지극하였습니다. 그리고 55살 되던 해에 정류의 음덕으로 전력부위, 용량위, 충무위, 부사용을 제수하고 이어 별제 귀웃으로 옮겨 성이랑을 받았습니다. 숙종 44년인 1718년에 별제에 제수되어 현감에 이르렀습니다. 묘소는 성주읍 삼산리 사원에 있고 선고는 묘소 부근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이지연의 바람아 멈추어 다오입니다. 해가 뜨면 찾아올까 바람 불면 떠날 사람인데 행여한 맘 돌아보면
예, 이어서 장민호의 남자라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살아도 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한테 멍하니 서 있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요 소리내요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저마다 처음인 듯 사랑을 하면서도 쓰라린 이별 숨기고 있어도 당신도 그런저런 과거가 있겠지만 내 앞에서는 미소를 짓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요 소리내요 울어